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는 순간은 큰 싸움이 벌어질 때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조용히 식어가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밥상 앞에서 무심히 던지는 한마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짧은 짜증,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처럼 건네는 요구 속에서 부모는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존중받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서울의 밤에서, 누군가는 부산의 새벽에서, 누군가는 먼 타국의 조용한 방에서 같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가장 깊이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식의 가난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삶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넘어지는 것쯤은 얼마든지 견딥니다. 문제는 넘어질 때마다 부모의 마음을 발판처럼 밟고 일어서는 자식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 줄 알았습니다. 말투가 조금 거칠어도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고, 연락이 뜸해져도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 가면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봉투 하나를 자연스럽게 챙기고 엄마는 괜찮잖아 하고 웃을 때도 부모는 웃어 넘깁니다. 그러나 웃어 넘긴다고 해서 마음까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이상하게도 자식에게 상처받았다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남에게 서운한 일은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도 자식에게 서운한 일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삼킵니다. 전화가 끊긴 뒤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괜히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시고 밤에 불을 끄고 누워서 낮에 들은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 말까지는 안 해도 됐는데 이 짧은 생각 하나가 노년의 밤을 길게 만듭니다. 불행을 부르는 자식은 처음부터 모진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얼굴로, 가까운 목소리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부모의 사정을 묻기보다 자신의 급한 일을 먼저 말하고 부모의 몸 상태보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먼저 계산합니다. 부모가 조금 망설이면 서운한 표정을 짓고 부모가 거절하면 마치 부모가 사랑을 거둔 사람처럼 몰아갑니다. 그때 부모는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내가 부모답지 못한가? 그러나 정말 냉정한 것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남은 힘을 끝없이 당겼으면서도 고마움을 잇는 마음입니다. 사람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습니다. 한쪽만 계속 참으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반드시 기울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늘 이해하고, 늘 양보하고,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돈을 보태고, 늘 미안해하면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특별한 은혜로 느끼지 않고
원래 받을 수 있는 목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도와주면서도 점점 작아지고 자식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점점 더 무심해집니다. 살아보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설명해야만 겨우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나도 힘들다는 말을 해야만 알아듣는 자식, 이번에는 어렵다고 길게 설명해야만 겨우 멈추는 자식, 부모의 침묵을 평안으로 오해하고 부모의 양보를 여유로 착각하는 자식은 결국 부모의 마음을 말려버립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는 부모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존엄이 먼저 늙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미워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밥은 먹었는지 걱정되고 감기라도 걸렸다 하면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과 나를 지키는 경계는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늦은 나이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희생이 아니라 더 분명한 기준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도울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멈춰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부모도 자식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무례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반복되는 요구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넘기고 마음이 서늘해지는 순간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고만 말할 때 조금씩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식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반갑기보다 두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이미 마음이 많이 지친 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용히 살펴야 합니다. 내 자식이 힘든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인지 도와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끊어야 할 습관인지 사랑으로 품어야 할 아픔인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경계를 세워야 할 무례인지 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 부모는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 자기 노년의 평안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부모의 마음에도 작은 자리가 생깁니다. 자식을 위한 자리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효도라는 말은 참 아름답지만 그 말이 부모의 인생을 끝까지 묶어두는 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부모란 자식에게 끝없이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참아야 하고 자식이 서운해하면 부모가 먼저 달래야 하고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젊은 날에는 사랑처럼 보였지만 노년이 되고 나면 가끔은 무거운 짐처럼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어떤 사랑은 너무 오래 계속되면 한 사람을 조용히 지치게 합니다. 부모가 좋아도 이해하는 일은 당연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늘 한쪽에서만 일어나면 그것은 더 이상 이해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의 마음을 미루고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로 자기 서운함을 미룹니다. 가족 모임에서 자식이 무심코 엄마는 그런 거 몰라도 돼 하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 말처럼 지나가지만 부모의 마음 한쪽은 순간 조용히 닫힙니다.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나? 그런 생각은 사람을 크게 울리지는 않아도 오래 시들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맞다고 믿어온 생각 하나를 이제는 뒤집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란 끝까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란 자식을 사랑하되 자기 삶까지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부모가 더 사랑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이건 어렵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더 건강한 사랑을 남깁니다. 참기만 하는 사랑은 자식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되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어디까지 아픈지 배우지 못하고 어디서부터 선을 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효도라는 이름의 착각은 부모를 2번 외롭게 만듭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자식에게 서운해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입니다. 두 번째 외로움은 말하고 싶어도 내가 속이 좁은 부모인가 하고 자신을 의심하는 외로움입니다. 어느 저녁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아 전화벨이 울리는 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갑기보다 마음이 먼저 긴장합니다. 혹시 또 부탁일까? 혹시 또 내 형편은 묻지 않고 자기 사정만 말할까? 이런 긴장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식의 연락마저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관계의 진실은 단순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해는 결국 원망으로 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참았다고 해도 참은 마음이 쌓이면 어느 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집니다. 왜 나는 늘 괜찮아야 하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속에는 오래된 피로가 쌓인 것입니다. 자식은 그것을 모르고 부모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로 가까운 이름을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멀어집니다. 부모가 계속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붙잡고 살면 자식은 부모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기보다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자리로만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으로서의 무게를 잃는 일입니다. 부모도 감정이 있고 한계가 있고 쉬고 싶은 밤이 있고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늘 괜찮은 얼굴만 보여주면 자식은 부모의 고단함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더 큰 희생이 아니라 더 조용한 정직함입니다. 자식을 밀어내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도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자는 뜻입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줄 알고 힘들면 힘든 줄 알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날카롭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나도 내 생활을 지켜야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는 설득할 틈을 찾고 짧고 단정하게 말할수록 경계는 더 분명해집니다. 노년의 부모에게 필요한 효도는 자식에게 받는 절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에게 바치는 존중도 효도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것, 내 마음을 끝없이 미루지 않는 것, 자식 앞에서도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늦은 나이에 배우는 가장 조용한 품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남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무례하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돈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늦게 꺼내야 할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자주 마음을 흔드는 문제가 됩니다. 젊은 날에는 자식을 위해 쓰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학원비를 내고 결혼 후 도와주고 집 장만에 보태고 아이를 낳으면 손주 물건까지 챙겨줍니다. 그때 부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힘이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이며
누군가에게 함부로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기둥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이번 한 번만 도와줘라고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은 이미 흔들립니다. 통장 잔고를 떠올리기 전에 자식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내 노후보다 자식의 곤란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보냅니다. 조금만 보내야지 하면서도 더 보내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음 전화를 기다립니다. 돈을 보내고 난 뒤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도와줬으니 기뻐야 하는데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 물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괜찮을까? 부모가 돈으로 이어지는 불안을 겪는 이유는 돈을 잃어서만이 아닙니다. 그 돈과 함께 관계의 균형까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 도와준 일은 고마운 일이 되지만 반복되면 당연한 일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하던 자식이 나중에는 엄마가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돼 하고 말합니다. 부모가 어렵다고 하면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고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 순간 부모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줄 수 없으면 버려지는 사람인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관계의 진실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돈을 계속 주어야만 이어지는 관계는 이미 사랑의 온기가 아니라 필요의 끈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자식이 정말 부모를 존중한다면 부모의 형편을 먼저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부모의 노후를 묻지 않고 자기 사정만 앞세우는 자식은 부모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으로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나쁜 사람이라서만은 아닙니다. 부모가 너무 오래 자신의 한계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돈 앞에서 부모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주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이 준다고 존중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 없이 주면 고마움은 희미해지고 요구는 커집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해서 쉽게 받은 것은 쉽게 잊고 어렵게 받은 것만 오래 기억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생활비를 줄이고 병원비를 미루고 낡은 옷을 계속 입으면서 자식에게 보탠 돈을 자식은 그 깊이만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서운하고 자식은 부담스럽다며 뒤로 물러납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의 후유증은 오래갑니다. 부모는 준 만큼 외로워지고 자식은 받은 만큼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노년의 부모가 돈 문제에서 무너지면 존중도 함께 흔들립니다. 돈을 계속 내어주는 부모는 겉으로는 가족을 붙잡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삶의 선택권을 조금씩 잃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 망설이고 필요한 도움을 사야 할 때 아끼고 친구와 식사 한번 하는 일도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식에게 작은 부탁 하나를 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차갑습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면 안 돼. 그 말 앞에서 부모는 속으로 무너집니다. 나는 네 삶을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너는 내 하루 하나도 살피지 않는구나. 이제는 돈을 사랑의 증거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의 돈은 품위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전부 허물어 자식에게 내어주면 나중에 부모는 기댈 곳 없이 서 있어야 합니다. 도와주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도움을 주고도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서 주는 것인가? 반복되는 요구를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숙한 부모는 차갑게 끊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돕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가능하다. 내 노후 자금은 건드릴 수 없다. 내 문제는 네가 먼저 책임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은 매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살리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지켜야 자식도 부모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주지 않는 것, 줄 때도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그리고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노년의 부모가 반드시 배워야 할 단단한 경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낮추는 방식은 생각보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치거나 문을 세게 닫아야만 무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 남는 상처는 평범한 말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그 나이에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아주 작은 흠집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흠집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늙어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 번의 모욕이 아니라 반복되는 가벼운 취급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웃어넘깁니다. 자식이 바빠서 그렇겠지. 말버릇이 원래 저렇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말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가족 모임에서 자식이 부모의 말을 중간에 끊습니다. 부모가 옛 이야기를 조금 꺼내려 하면 그 얘기 또 해 하고 웃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아무거나 드세요 라고 말하면서 부모의 취향은 묻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부모는 크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말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웃음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마른 관계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를 대하는 말이 거칠고 가볍다면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부모를 만만하게 보는 습관이 자리 잡았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늙었다고 해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느려졌다고 마음까지 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의 결을 더 예민하게 느낍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흘려보냈던 표정 하나, 억양 하나, 짧은 한숨 하나가 노년에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뒤에 담긴 태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던지는 말 중에는 묘하게 부모를 작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이 배려일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배제가 됩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도 다정할 수 있지만 속듯이 부모를 귀찮은 사람으로 밀어내는 것이라면 상처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간섭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한때는 모든 결정을 함께 짊어졌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밀려나는 것, 그 느낌은 생각보다 서늘합니다. 관계의 진실은 말보다 태도에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말 뒤에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느끼게 되느냐입니다. 부모가 대화 후에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그 관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끝날 때마다 자신이 귀찮은 사람, 부족한 사람,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부모의 존중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는 자식은 부모에게 매일 큰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매번 조금씩 부모의 자리를
좁힙니다. 이런 말의 상처가 반복되면 부모는 점점 자신을 검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시당할까봐 입을 닫고 의견을 말해도 듣지 않을까봐 먼저 물러섭니다. 자식이 찾아와도 반갑기보다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분위기를 망칠까봐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낮에 못한 말들이 뒤늦게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아니, 사실은 그렇게까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었는데 부모가 자식 앞에서까지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부모의 평안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날카롭게 맞받아칠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힘은 소리를 높이는 힘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말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 말투는 듣기 어렵다. 내가 모른다고 단정하지 말아라. 내 의견이 필요 없으면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무시하듯 말하지는 않았으면 한 이 정도의 문장은 충분히 단정하고 충분히 무게가 있습니다. 길게 서운함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더 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말값을 지키기 시작하면 관계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식이 곧바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거나 왜 갑자기 그러세요? 하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같은 기준을 지키면 자식도 언젠가는 배웁니다. 부모는 아무 말이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며 늙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존중은 부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볍게 내주지 않을 때 조금씩 돌아옵니다. 부모를 가장 지치게 하는 자식은 반드시 돈을 요구하는 자식만은 아닙니다. 더 깊이 부모를 무너뜨리는 자식은 자기 삶의 무게를 끝없이 부모에게 넘기는 자식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부모 탓을 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부모에게 화를 내고 자기 선택의 결과 앞에서는 그때 엄마가 그렇게 했잖아.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잖아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부모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힘든 것은 마음 아프지만 자기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몰리는 느낌은 또 다른 아픔입니다. 늙어보면 알게 됩니다. 미안함을 이용해 사람을 묶어두는 관계가 가장 오래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죄인이 되기 쉽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일, 젊은 날 바빠서 놓친 순간, 형제 사이를 완벽하게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기억, 말 한마디를 세게 했던 날들이 나이가 들수록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자식이 원망을 꺼내면 부모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 내가 부족했지.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했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어느새 자식의 현재 문제까지 전부 부모의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모였다는 사실이 자식의 모든 무례를 허락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전화를 걸어 자기 배우자와 싸운 이야기를 길게 쏟아냅니다. 부모는 조용히 듣습니다. 그런데 끝에는 꼭 이런 말이 붙습니다. 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서 그래. 또 어떤 날은 돈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도 아버지가 예전에 제대로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지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부모는 반박하고 싶다가도 멈춥니다. 괜히 더 큰 싸움이 될까봐, 자식 마음이 더 멀어질까봐 결국 미안하다는 말만 합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책임을 피할 길을 하나 더 열어줍니다.
관계의 진실은 냉정합니다. 부모가 모든 책임을 대신 져주면 자식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미안함 때문에 계속 물러서면 자식은 자기 감정과 선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몫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매번 부모에게 던지는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어린 채로 남습니다. 겉으로는 어른이 되었고 가정을 꾸렸고 직장 생활을 해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를 원망할 대상을 삼습니다. 이런 관계는 부모에게도 불행이고 자식에게도 불행입니다. 부모가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사랑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내가 더 해줘야 할 것 같고, 자식이 원망하면 내가 더 낮아져야 할 것 같고, 자식이 등을 돌리면 내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으로 움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억울함이 쌓이고 그 억울함은 결국 자식에 대한 원망으로 변합니다. 부모는 돕고도 편하지 않고 사과하고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책임을 대신 짊어진 관계의 감정적 후유증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부모가 미안해해야 할 일과 자식이 감당해야 할 일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차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서툴렀다. 내 마음이 아팠다면 그 부분은 미안하다. 여기까지는 부모의 성숙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선택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책임을 미루는 순간마다 부모가 할 일은 더 많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잠시 끊고 하루 뒤에 말해도 됩니다. 지금은 서로 말이 거칠어질 것 같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 내 마음은 들었지만 그 방식으로 계속 말하면 나는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다. 이런 반응은 도망이 아닙니다. 늦은 나이에 배운 품이 있는 방어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실패해 줄 수 없고, 대신 사과해 줄 수 없고, 대신 성숙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자리를 지키되 책임의 자리까지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부모에게 던질 때마다 모두 받아내면 부모의 노년은 끝없는 해명과 사과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조용히 기준을 세우면 관계에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미안함은 인정하되 끌려가지 않는 공기, 사랑은 남기되 책임은 돌려주는 공기, 그리고 부모 자신도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 실패를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단단한 안도감입니다. 끊어야 할 관계의 기준은 미움에서 나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화가 난 날에는 누구나 등을 돌리고 싶고 서운한 밤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은 아침이 되면 흔들립니다. 자식 얼굴이 떠오르고 혹시 내가 너무 심했나 싶고 그래도 부모인데 내가 먼저 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노년에 필요한 기준은 감정으로 세우는 벽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선이어야 합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끊어야 할 관계란 혈연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내 영혼을 계속 깎아먹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기준은 반복성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말을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힘든 시기에 부모에게 기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무례가 반복되고 같은 요구가 반복되고 같은 원망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관계의 습관입니다. 한 번은 피곤해서 그런 것이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이번에도 넘어가자고 할 때마다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배웁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이 말은 해도 괜찮구나. 부모는 결국 받아주는구나. 두 번째 기준은 부모의 생활이 실제로 흔들리는가입니다. 자식을 도운 뒤 내 식비를 줄여야 하고 병원 예약을 미루게 되고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설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자식의 부탁이 부모의 노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다시 살펴야 합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필요한 약을 집어들었다가 가격을 보고 내려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 앱을 열어보고 한숨을 쉽니다. 자식에게 보낸 돈은 사랑이었지만 남은 불안은 온전히 부모의 몫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말할 수 있는 관계인가입니다. 좋은 관계는 거절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했을 때 자식이 잠시 서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형편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바로 화를 내거나 연락을 끊거나 죄책감을 주려 한다면 그 관계는 사랑보다 통제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마음을 말할 수 없고 늘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해야 한다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마음이 숨을 쉬지 못하면 그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존중의 최소선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의 의견을 비웃고 부모의 늙음을 조롱하거나 귀찮아하는 태도는 절대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를 사람 아래로 내려놓을 권리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라는 말로 부모의 감정을 무시하고 엄마는 모른다는 말로 부모의 경험을 지워버리고 아버지는 빠지세요 라는 말로 부모의 존재를 밀어내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에는 분명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존중이 없는 가까움은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관계가 끝난 뒤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남는가입니다. 자식을 만나고 돌아온 뒤 마음이 따뜻하다면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아직 회복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기가 빠지고 전화가 끝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자식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움츠러든다면 그것은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해도 몸은 오래 속이지 못합니다. 숨이 얕아지고 어깨가 굳고 밤에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른다면 그 관계는 이미 부모의 평안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끊는다는 말을 너무 거칠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끊음은 증오의 단절이 아닙니다. 때로는 연락 횟수를 줄이는 것이고 돈 이야기는 문자로만 받는 것이고 무례한 말이 나오면 대화를 멈추는 것이고 갑작스러운 요구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을 미워하지 않아도 거리를 둘 수 있고 마음속으로 걱정하면서도 내 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무 선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이 없는 사랑은 처음에는 넓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망칩니다. 자식은 부모의 한계를 배우지 못하고 부모는 자기 삶을 잃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조금 더 성숙하게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오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원편의 원망 없이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해야 자식의 삶도 차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끊어야 할 관계의 기준은 자식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계속 작아지는가, 내 노후가 계속 불안해지는가, 내 말이 계속 지워지는가, 내 마음이 계속 다치는가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너무 급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부모의 노년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늦게라도 나 자신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일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말은 사람을 차갑게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운해서 밀어내고 싶다가도 밥은 먹었는지 궁금하고 이제 그만 기대게 해야겠다고 마음 먹다가도 목소리가 기운 없으면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년에 필요한 거리두기는 마음을 얼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다 타버리지 않게 간격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도 숨 쉴 자리가 있어야 오래 남습니다.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지키려면 먼저 반응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자식이 급하게 말한다고 해서 부모가 꼭 급하게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기 어렵다. 생각해보고 말하겠다. 오늘은 마음이 복잡하니 내일 이야기하자. 이 짧은 말들이 부모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곧장 받았고 부탁을 들으면 바로 답했고 소원한 말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즉시 반응하는 동안 부모는 자기 마음을 살필 시간을 잃었습니다. 어느 저녁 자식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급해. 오늘 안에 좀 도와줘야 해. 예전 같으면 손이 떨리며 통장부터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조금 열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일이 정말 오늘 당장 내 삶을 흔들 만큼 급한가? 이 작은 멈춤이 부모를 살립니다. 사람은 멈추지 않으면 늘 상대의 속도에 끌려갑니다. 자식의 불안이 부모의 불안이 되고 자식의 급함이 부모의 책임이 됩니다. 차갑지 않은 거리두기의 핵심은 말투에 있습니다. 같은 거절도 원망으로 하면 관계를 해치고 기준으로 하면 관계를 정리합니다. 너는 늘 왜 그러니? 라고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렵다 라고 말하면 기준이 됩니다. 네가 나를 무시하잖아 라고 몰아붙이면 방어가 돌아오지만 그 말투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라고 말하면 상대가 자기 태도를 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모의 말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늦은 나이에 품이 있는 말은 짧고 낮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쉽게 흔들리는 사람에게 더 많이 요구합니다. 부모가 한번 거절했다가도 미안해하며 다시 들어주면 자식은 거절을 거절로 배우지 않습니다. 조금 더 밀면 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경계는 부드러워도 반복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안 된다고 했다면 내일도 같은 기준이어야 하고
돈 이야기는 여기까지라고 했다면 다음번에도 같은 선을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처음에는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변했다.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변한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자기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침묵을 잘 쓰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말에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이 서운한 말을 던졌을 때 곧바로 마음을 다 꺼내 보이면 오히려 더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안타깝다.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이 정도면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설명을 많이 할수록 부모는 다시 심판대에 섭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더 못해주는지, 왜 서운해하는지 끝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그렇게까지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닫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은 열어두되 문턱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진심으로 힘든 이야기를 하면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몰아붙이는 말투로 시작하면 대화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생활을 무너뜨리는 요구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사과하면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처가 반복된다면 다시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움 없는 경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모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식에게 먼저 양보해 온 사람은 자기 선을 지키는 순간에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밤에 누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하지만 그 생각이 든다고 해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 눌러온 사람이 처음 허리를 펴면 어색한 법입니다. 내 마음이 낯설어 하는 것과 내 선택이 틀린 것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자식이 곧바로 달라지지 않아도 부모는 덜 흔들립니다. 전화 한 통에 하루가 무너지지 않고 짧은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지 않으며 도움을 거절했다고 해서 자신을 나쁜 부모로 몰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때 부모의 얼굴에는 이상한 단단함이 스탱깁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가볍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초라하지 않으며 멀리 있어도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경계는 벽이 아니라 등불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는 들어와도 좋지만 여기서부터는 내 삶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등불이 있어야 자식도 길을 잃지 않고 부모도 어둠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덜 끌려가고 더 차분해져야 합니다. 덜 설명하고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덜 드러내고 더 품이 있어져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되 그 사랑이 부모의 마지막 평안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품위를 되찾는 순간은 누군가를 이겼을 때가 아닙니다. 자식이 달라지고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지는 날만을 기다리던 마음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설 때 시작됩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끝내 내가 원하는 만큼 변하지 않을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늦게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평안은 상대를 바꾸는 데서 오지 않고 내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는 데서 옵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운해도 참고 억울해도 웃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계속 지워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찾아와 냉장고를 열어보고
대충 안부를 묻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다 돌아간 뒤 조용한 집에 혼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TV 소리만 작게 흐르고 식탁 위에 식은 찻잔이 놓여 있을 때 부모는 압니다. 오늘도 나는 내 마음을 말하지 못했구나. 그런 밤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또 참았을까? 왜 또 웃었을까? 왜 또 돈 이야기를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또 무시당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오래 참은 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이고 관계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며 자식이 언젠가는 알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자신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계의 깊은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끝없이 허락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사람으로 남겨두는 일입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지치는 날이 있고 거절하고 싶은 순간이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그 모든 감정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오래 참아왔다면 이제 그 이름 안에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품이 있는 부모는 차갑게 변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말하면 조용히 멈추고 돈을 요구하면 자신의 형편을 먼저 살피고 죄책감을 건드리면 책임의 자리를 분명히 돌려줍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는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겠다. 내 삶의 선택은 네가 감당해야 한다. 이런 말은 자식을 버리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더 맑게 만드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예전처럼 다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식이 잠시 멀어질 수도 있고 연락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또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침묵은 관계가 끝나는 소리가 아니라 관계가 새 질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식도 천천히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랑하기 위해 거리를 둔다는 것을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나를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대 내 평안을 전부 내어주지 않는 것. 자식이 힘들다 말하면 들어주되 그 짐을 모두 내 등에 올려놓지 않는 것. 자식이 서운해해도 내 기준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후반부 인생의 존중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자식도 비로소 부모를 다시 보게 됩니다. 설령 자식이 끝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삶은 더 이상 그 인정 하나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아팠다면 그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당신 안에 지키고 싶은 품위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식 때문에 슬펐던 날들, 말하지 못하고 삼켰던 밤들, 도와주고도 외로웠던 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당신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의 모양을 바꿔야 한다고 더 조용하게,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지만 더 분명하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오늘 밤 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는 자식의 모습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례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쉽게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효도라는 이름 아래 부모가 끝없이 참아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돈으로 이어지는 불안, 말투 속에 숨어 있는 가벼운 취급, 자식이 자기 책임을 부모에게 미루는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끊어야 할 관계의 기준은 미움이 아니라 반복되는 소모, 존중의 부재, 부모의 노후를 흔드는 요구, 말할 수 없는 답답함, 만남 뒤에 남는 깊은 피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추어도 됩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못난 부모라서 힘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너무 오래 사랑했고,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오래 자신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덜 버리라는 말입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삶을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들어줄 수 있지만 모욕까지 삼키지는 마십시오. 미안할 수 있지만 모든 책임을 대신 지지는 마십시오. 후반부 인생에는 조용한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덜 설명해도 됩니다. 더 늦게 대답해도 됩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잠시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남은 삶을 지키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부모의 마음에도 쉴 자리가 필요하고 부모의 노년에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자신을 탓하지 말고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애썼고 이제는 내 평안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마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까움이 오히려 당신을 가장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부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약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남은 인생 동안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대로 모르고 지나가면 당신은 아마 살아있는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볍게 여겨지는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같은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전부가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이 좁아지고 몸이 느려지고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남은 것은 결국 내가 낳고 키운 사람들 뿐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기댑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걱정을 나누고 내 안에 쌓인 두려움을 꺼내 보입니다. 너한테는 숨길 게 없다고, 너는 내 편이니까 다 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당신의 적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한다는 것과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분리됩니다. 부모의 약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아온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를 걱정하는 대신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말투가 조금 달라지고 대답이 짧아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게 됩니다. 밥상 앞에서 아들이 아내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본 적 있는 부모라면 알 겁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찰나의 교환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대화에서 빠져도 된다는 암묵적인 합의,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님을 부모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감추어지는 것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너무 쉽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흘러나온 것은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없습니다. 자식의 기억 속에 각인된 부모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드러낸 약점 하나가 내일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일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만 진심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끝까지 지키는 것이,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돈 이야기처럼 사람의 속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식 앞에서 꺼낼 때 부모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어야 하냐고, 자식한테 이런 것도 말 못하면 누구한테 말하냐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데는 대개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노후 자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걱정, 연금만으로는 병원비가 부담스럽다는 불안, 이번 달 고정 지출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한숨, 이런 말들을 자식에게 꺼내는 순간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 자식이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결과는 대부분 비슷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어떤 자식은 걱정을 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그 걱정은 곧 부담이 되고 부담은 어느 시점부터 피로함으로 바뀝니다. 주말 저녁 통화를 조금씩 피하게 되고 명절에 내려오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것이 자식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또 어떤 자식은 다릅니다. 부모의 경제적 불안을 들은 뒤부터 눈에 띄게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명절 선물을 고르는 손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지고 부모님 댁에 들를 때 빈손으로 오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돈이 아깝다기보다는 어디까지 채워드려야 하는지를 가늠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재정 상황을 알게 된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이 아니라 걱정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두 시선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받는 사람은 압니다.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가장 마음이 아픈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자식에게 부모가 돈 걱정을 털어놓으면 자식은 두 가지 짐을 동시에 집니다. 자기 살림의 무게와
부모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다는 죄책감. 그 죄책감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면 억울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억울함이 쌓이면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큰 싸움도 없이 특별한 사건도 없이 어떤 어머니는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요즘 적금 해지했어. 생활비가 모자라서 딸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덜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유를 오래도록 몰랐습니다. 딸이 바빠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싫어서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돈 걱정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그 걱정을 넘기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말하고 나면 잠깐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의 대가는 자식의 눈 속에서 당신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작아진 자리는 좀처럼 다시 커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불안은 자신이 껴안고 가야 합니다. 전부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품고 있는 모습 자체가 부모로서의 무게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자식에게는 걱정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조금 늦게 알게 되더라도 지금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는 자식에게 털어놓고 싶어 할까요?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하지 말라는 말만 듣고 끝냅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줄어듭니다.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함께 있어도 이미 오래된 피로 속에 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집안의 정적과 가끔 울리는 전화기와 오래된 습관들 뿐입니다. 그 고요함 안에서 걱정은 더 크게 들립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크게 느껴지는 날들이 옵니다. 그때 자식이 전화를 합니다. 혹은 주말에 찾아옵니다. 그 순간 부모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쌓아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이것도 말하고 싶고 저것도 말하고 싶고 이 걱정도 들어줬으면 싶고 자식은 가장 안전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것들도 스르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연결되고 싶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듣고 싶다기보다는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나도 무언가를 느끼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감정이 항상 자연스러운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히 한 사람의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위로를 해야 하는지, 해결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모른 척을 해야 하는지, 그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자식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불편함은 거리두기로 이어집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건강 이야기, 돈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를 한꺼번에 꺼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성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쯤부터는 전화를 받기 전에
잠깐 멈추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받을까 말까 그 망설임이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 안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의 변화인지 우리는 압니다. 문제는 털어놓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식을 자신의 감정적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이 거칠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래 살면서 이 패턴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도 압니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걱정을 반복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나눔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배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반복할 때 그 사람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털어놓고 싶다는 욕구를 느낄 때 그 욕구 앞에서 한 번쯤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말함으로써 자식에게 무엇을 주게 되는가? 가벼움인가? 아니면 짐인가? 그 질문 하나를 먼저 해보는 것,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자리와 말하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생기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는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처음 느끼는 날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오르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전날보다 더 뻣뻣하거나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 순간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몸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앉아서 수치들을 오래 들여다보게 되고 뉴스에서 나이 비슷한 사람의 부고를 들을 때 예전과는 다른 감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 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에 가까운 곳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은 어느 나이쯤부터입니다. 그 두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몸이 여기저기 안 좋다고, 이번에 병원 갔더니 이런 소견이 나왔다고, 나 요즘 자다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 말들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무섭기 때문에, 혼자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반복될 때 자식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부모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자식도 걱정합니다. 진심으로 놀라고 병원에 같이 가겠다고 하고 먹을 것을 챙겨 보냅니다. 그러나 비슷한 이야기가 한 달에 서너 번 반복되면 자식의 반응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무뎌집니다. 또 그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뎌짐이 자식 스스로도 부끄럽기 때문에 더 불편해집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야 하는데 걱정이 안 된다는 죄책감과 또 들어야 한다는 피로감이 뒤섞입니다. 어느 며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정말 걱정됐어요. 그런데 매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날부터는 전화가 와도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 말이 그 며느리의 냉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정에도 피로가 옵니다. 그리고 감정이 피로해지면 관계는 형식만 남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꺼낼 때입니다.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나 죽으면 이것은 네가 가져라. 나 없어지고 나서 너희들 잘 살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 한두 번은 유언처럼 무겁게 들립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 수십 번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속에서 그 말은 무게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게를 잃는 순간 그 말을 꺼낸 사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의도된 결과가 아님을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의도와 결과는 다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을 전혀 나누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자식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불편함, 크고 작은 통증, 노화로 인한 변화들을 일상적인 대화 소재로 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매번 들이미는 것이고,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쁨이 아니라 불안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몸의 약해짐을 조용히 감당하는 모습은 자식에게 전혀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 아프지만 티내지 않고 두렵지만 무너지지 않는 모습. 그것은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자식은 부모의 삶을 무겁게 여기는 대신 존경하게 됩니다. 그 존경이 쌓이는 방식과 걱정이 쌓이는 방식은 전혀 다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숨긴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합니다. 숨기는 것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야 진심이고 다 보여줘야 신뢰가 생긴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숨기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짓말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기는 것은 있는 것을 굳이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주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걱정을 자식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을 얹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살림이 빠듯해도 자식들 앞에서는 늘 괜찮다고 말하고 외로워도 혼자서 그 외로움을 달래는 법을 알고 있는 분들. 어릴 때는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감추는 것이 오히려 거리를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분들이 지켜온 것이 단순한 체면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었고 자신의 품위를 끝까지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부모가 자식과 멀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늘 단단해 보이는 부모 곁에서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돌아옵니다. 걱정을 들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차이는 큽니다. 의무감으로 찾아오는 발걸음과 그리움으로 찾아오는 발걸음은 문을 열었을 때 표정부터 다릅니다. 부모는 그것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떤 어머니는 무릎 수술을 했는데 자식들에게 수술 다 끝나고 나서야 말했다고 합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자식들이 서운해했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걱정할 것 같아서.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식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의 걱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아직 괜찮다는 말 없는 선언입니다. 침착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단단함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안에서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다 꺼내놓는 자리가 아니라 자식이 기댈 수 있는 무게 중심이 되어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이 말수가 줄어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오랜 시간 동안 배워온 결과입니다. 덜 말할수록 더 무겁고 덜 드러낼수록 더 품이 있어집니다. 그것은 나이가 주는 지혜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값진 것입니다. 자식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숨김 안에 이미 자식을 향한 깊은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 조용한 사랑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됩니다. 외로움은 나이 든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더 자주, 더 깊이 찾아온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채워야 할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마음이 자식을 향하게 됩니다. 전화를 자주 합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걸게 됩니다. 자식이 받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서운하고 짧게 끊으면 그날 하루가 무겁습니다. 자식이 주말에 오지 않으면 한 주가 길게 느껴지고 오더라도 금방 일어서면 배웅하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감정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을 자식에게 그대로 내보일 때 관계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식은 처음에 그 무게를 기꺼이 받으려 합니다. 부모가 외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안하기 때문에,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러나 그 무게가 일상이 되면 자식은 부모와의 시간을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의무로 분류된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형식은 남지만 온기가 빠져나갑니다. 그 온기 없는 관계 안에서 부모는 더 외로워집니다. 자식이 곁에 있는데도 외로운 것이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더 아픕니다. 감정적 의존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자식이 그것을 알아채는 순간입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 자식은 이상하게도 더 멀어집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의존의 무게가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부모가 하루 종일 기다린다는 것을 알 때 자식의 마음 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압박감이 쌓입니다. 그 압박감은 사랑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냅니다. 어느 아버지는 아들이 전화를 늦게 받으면 서운하다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바쁜 줄 알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 부담이 되어버린 관계, 그것은 아버지도 아들도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외로움을 자식에게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의 배우자가 있고, 자식의 아이들이 있고,
자식의 일과 걱정과 피로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부모의 외로움까지 책임지는 것은 어느 자식에게도 온전히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요구받는 자식은 결국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를 조금씩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냉정한 자식이어서가 아닙니다. 버티다 버티다 한계에 이른 사람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해결책을 자식에게서 찾으려는 방향은 결국 자식과의 관계마저 잃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외로움은 자식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자주 와도, 아무리 오래 전화해도 그 빈자리는 결국 자신 안에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찍 알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더 오래 따뜻하게 남습니다. 감정적으로 독립된 부모,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부모, 그런 부모를 자식은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자발적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이 부모가 진심으로 원하는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기대야 하느냐고. 그 질문은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부모는 자식을 만날 때 온전히 줄 수 있습니다. 걱정을 털어놓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자식은 말로 설명하지 못해도 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 곁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스스로를 채우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 오래 묵혀두었던 책 한 권을 꺼내 읽는 것, 젊었을 때 좋아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소소한 모임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예순이 넘어서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멋쩍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냐 싶었다고. 그런데 매주 화요일 오전에 문화센터에 나가면서부터 그날을 기다리게 됐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냐고 물었더니 줄었다고 했습니다. 줄었는데 이상하게 자식들이 더 자주 먼저 연락을 해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자식은 그 부모에게 더 자발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앉아있는 자세가 다릅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것을 했다. 이런 것을 봤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이야기들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느낌 안에서 자식은 부모를 걱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독립된다는 것은 차갑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고 가면 보고 싶고 그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자식에게 짐으로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은 내 안에 간직하고 자식 앞에서는 오늘 내가 살아온 하루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이든 부모가 자식과 맺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존중은 애원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서 뻗어지지도 않습니다. 존중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스스로 감당하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추스르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를 자식은 쉽게 보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 앞에서 자식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을 채우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 더 오래 더 좋은 관계로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자식은 부모를 찾아올 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발걸음이 부모가 평생 원해온 것 아닐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결국 자식에게 숨기고 참고 혼자 감당하라는 말 아니냐고, 그것이 너무 고단한 삶 아니냐고, 그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참는 것과 자신의 품위를 위해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전자는 언젠가 지치고 억울해집니다. 이렇게 참았는데 왜 몰라주느냐는 마음이 쌓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다릅니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서운함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자식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것이 내 방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다른 방식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 젊었을 때는 힘으로 지켰다면 이제는 태도로 지킵니다. 말의 양으로 승부하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나이입니다. 드러내는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더 깊어 보이는 나이. 그 나이가 주는 품위를 스스로 허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도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시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담긴 두려움과 걱정들을 읽으면서 자식들은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다는 것을 알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실감했다고,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하는 마음이 밀려왔다고, 그것이 침묵이 남긴 유산입니다. 말보다 깊고 하소연보다 오래가는 것, 약점을 숨기는 것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돈이 걱정되어도 내 걱정이고, 몸이 아파도 내 몸이고, 외로워도 내 외로움입니다. 그것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고 내 안에서 다루는 것은 삶에 대한 주권을 끝까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존중을 잃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오랫동안 쌓인 인상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오늘 꺼낸 걱정 하나, 오늘 드러낸 두려움 하나, 오늘 기댄 외로움 하나, 그것들이 모여서 자식의 눈 속에 부모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미지를 어떻게 매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경계는 독한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침착함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침착함은 흔들리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연습입니다. 꾸미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미는 매일 조금씩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간직할지, 그 선택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무게가 됩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식이 진심으로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걱정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힘이 되는 부모가 되는 것.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오래가는 선물이고 동시에 자신이 끝까지 지켜야 할 자신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자식 앞에서 너무 많이 보여준 날, 집에 혼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괜히 했다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밤, 그 후회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돈 걱정은 혼자 안고 가도 됩니다. 몸의 두려움도 조용히 품어도 됩니다. 외로움도 자신 안에서 달래는 법을 찾아도 됩니다. 그것이 고독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품이 있는 삶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전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보여주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을 조금 덜 탓하셔도 됩니다.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 조금씩 다르게 해나가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오늘이 있는 한 언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품위와 경계와 평안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